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을 무료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저희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네모난 QR코드에 가깝게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보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뜨고요.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직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저희가 이 방법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샵3989 그리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신다면 답장으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심이 위축되며 정강 후약의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장 초반 2,450선 가까이 올랐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세에 간신히 2,400포인트를 지켜내며 마쳤고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깊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며 지난 3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으로 800선 아래에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이 오르며 금리는 반대로 내려갔는데요. 마감 시점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66%, 2년물은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하락으로 돌아서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근원물 가격은 각각 배럴당 85달러와 87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마치면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알려주신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가장 높은 9개 종목인데요. 저희가 모두 다 어제 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장, 이번 주에도 어제 거래일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KN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이 많이 힘든 와중에도 종가 5% 가까운 상승으로 마치면서 여전히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역시 16%, 유진로봇과 스맥 같은 로봇 관련주들 8월 한 달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이 최근에 포착해 주신 종목들 당일에 계속해서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힘든 시장을 이겨내고 우리 시장을 좀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종목 얘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날씨는 너무나 선선한 가을 날씨지만은 우리 증시에는 벌써부터 좀 한겨울의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장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시장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포착해주신 밀키트 종목들은 계속해서 당일의 목표가 도달이 나오고 지수와 상관없이 상승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들도 한번 힘든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주도주 특집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주제를 미리 공개를 해주셨어요. 이 힘든 시장을 좀 하드캐리 해줄 수 있는 주도주들. 네. 많은 분들 이렇게 벌써 타이틀로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고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스테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오늘도 힘찬 종목들로 한번 이렇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에 알려주셨던 종목들 어제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마쳤었고요. 그전에 알서포트라든지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 가온그룹 같은 종목들 당일에 계속해서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밀키트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하단에 지금 방법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간편하게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시장 마감하고 나서 오늘 시장 정리, 내일 시장 준비는 또다시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후 4시 너튜브의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면 저희 본방송에서보다 조금 더 편하게 얘기 나눠보시면서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다시 시장 얘기로 오늘 방송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글로벌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시장에 좀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글로벌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하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뉴욕 증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될지 유가도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문가님 바라보시는 미국 증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증시는 좀 호조적인 분위기를 좀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쟁에 대한 우려보다는 현재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해결이 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이야기죠. 연준 주요 의원들 이야기는 현재 시장이 충분히 금리에 대한 수준은 제약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올렸으면 아직 긴축 효과가 좀 더 남아있다. 이런 발언을 라파엘 이 보스틱 애틀랜타 여는 이 총재가 이렇게 발언을 진행을 하면서 증시의 훈풍의 분위기를 좀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번 시장은 이런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효과는 남아있다. 충분히 앞으로도 증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형태로 시장이 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우려도 단기적으로 좀 더 심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증시의 반등의 기조는 이런 글로벌 매크로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PPI 발표라든지 CPI 발표 이렇게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FOMC 회의로 공개까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에 우리는 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 특징적인 이런 섹터나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하락이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인데 이런 글로벌 시장의 측면에서 한번 봤을 때는 국내 시장만 유독 이렇게 반응하는 것엔 분명 이유가 있다. 이런 포인트로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도 크게 휘둘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글로벌 시장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휘둘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대부분 뭐 시장 나쁘지 않았고 일본도 보통은 미국 따라서 오르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이랑 우리 쪽만 좀 특히 안 좋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자꾸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은 특히 코스닥은 왜 이렇게 자꾸 저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릴 만한 부분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이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가파른 상승이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예,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물량들, 이 물량을 쥐고 있는 주체들의 이 신용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까지도요? 네, 최근 들어서 신용 잔고의 이제 감소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 증시의 하락을 추가적으로 패닉셀로 이끌어내는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 이제 2차 전지부터 비롯해 이 국내 시장의 주요 이런 자금들이 좀 이탈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는 뭐 자연스럽게 뭐 원화나 뭐 달러의 강세 요인들도 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뭐 이런 시장이 단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하락의 최근 상승 흐름이 가팔랐던 이런 코스닥 기술주들의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경기 매물들이 선제적으로 출하가 될 뿐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증시를 좀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코스피는 그렇게 낙폭을 되돌리는 수준까지만 이렇게 상승폭을 되돌리는 수준까지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여전히 좀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들도 이런 시장에 좀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단기적으로 이런 뭐 내용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그런 경기의 순환의 흐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구간도 코스피는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겠죠.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 수급의 이탈이 과연 어떠한 섹터들로 채워질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2차 전지의 이탈이 과연 어떤 섹터들 즉 반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과연 제약바이오라든지 어떠한 섹터들로 채워질까?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수급이 실질적으로 유입이 되는 종목들과 섹터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정장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을 조금 바닥쯤으로 보고 다시 한번 저가 매수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전문가님 미리 분석해 주신 우리 종목들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탈 세 박자 골고루 갖추고 있는 종목들 알려주시기 때문에 힘든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밀키트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근거 있는 자신감 증명이라도 하듯이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포착해 주신 종목 어제도 흐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0월 4일에 알려드렸었던 카나리아 바이오 그 당시에도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당일에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2차 목표가 당시 7,500원이었는데 그날 장중에 7,600원 넘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7,95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설명해 주셨던 모멘텀 뭐 난소암 글로벌 임상 3상 통과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 제약바이오즈 요즘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와 또 상승에 힘입어서 카나리아 바이오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지켜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문가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들고 가보면은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카나리아 바이오보다 우리가 다른 종목들에 집중을 할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다. 네,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10월 4일 시가 6,590원의 공략을 진행을 하면서 장중 7,68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카나리아 바이오가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이다. 바닥권에서 이 거래량, 바닥을 뚫고 들어 올리는 이 턴 어라운드가 바로 이 상승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이후 또 한 번 다음 공략한 당일 바로 이렇게 또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내면서 거래량이 또 한 번 발생을 했죠.
또 한 번 이전 고점보다 거래량이 더 크게 발생을 하면서 한 번 더 상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나리아 바이오의 움직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전이 상승 흐름은 나왔지만 이전 거래량 대비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건 이전 대비 상승 흐름이 좀 더 힘이 부족하다. 이 매수세에 대한 주체가 좀 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 음봉 마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회피성 물량들이 전일 시장 같은 경우 회피성 물량들이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제약 바이오 업종 혹은 이 방산주 혹은 전쟁 관련 유가 상승 관련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방어적인 이 시장에 무관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현재 주도주나 혹은 경기 민감주 혹은 대형주 중심으로 바뀌어 나올 경우 이런 이 소형주들은 자연스럽게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당일 시가 8% 대비 장중 25%까지 약 17%가량 상승을 하면서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이렇게 개별 모멘텀으로 이 바닥권을 뚫고 올라온 종목들, 이 약세장에서도 바닥권을 뚫고 강한 뚜렷한 상승 캔들을 보여준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올라올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일 벌써 이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을 경신을 했는데 또 한 번의 단기적인 고점을 경신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6,200원 정도 구간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는 추가적인 매수세에는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위치지만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들, 개별 이슈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좀 더 시장에 적극적이고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카나리아 바이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 10월 4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지수의 하락과 상관없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상승 포인트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고 자, 일주일 만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봐도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는 또 새로운 밀키트 종목들에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다른 저희 밀키트 종목들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해서 장중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 자막 통해서 저희 무료 메시지 통해서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989로 밀키트라고 문자 저희 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상세한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장 마감하고 나서 이어지는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은 내일 시장에 대한 투자 정보까지 좀 발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무료 스트리밍 방송은 오후 4시 너튜브에 윤수린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계속해서 좀 공개를 해드렸다시피 시장이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현재 예상지수 구간에서도 뭐 빨간불 켜고 있지만 강한 상승보다는 코스피나 0.5% 정도, 코스닥은 전거래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사실 강하게 상승 출발했던 지수가 오후 들어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분들 좀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힘든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들로 전문가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대형주가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LG전자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LG전자 뭐 3분기 거의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올렸다. 제가 이 정도 보도를 받고 어제 한 7%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문가님 오늘이 LG전자를 들고 오셨다는 거는 어제 뭐 7% 올랐지만 이 무거운 LG전자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앞으로 LG전자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전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형주라고 하면 사실 뭐 식상하게 굉장히 재미없고 그리고 이런 약세장 속에서 이런 대형주들을 뽑는 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LG전자를 바라볼 때는 이런 포인트는 적어도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이런 포인트들에 집중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서도 네. 이런 가전, IT, 전자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LG전자가 독보적으로 상승을 했던 실적을 이끌어냈던 그 네.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포인트들에 맞춰본다라고 하면 향후 앞으로 시장이 살아날 때 LG전자가 과연 주도주가 될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전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이 전 분기 대비 벌써 33%나 증가를 하는 이런 좀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LG전자가 전 분기 대비 벌써 33%나 실적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의 1조 원 달성을 이렇게 발생시킨 배경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LG전자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대를 하는 영역이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장산업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애플카 모멘텀 혹은 네. 이런 LG그룹주들 뭐 카메라 모듈 이런 기술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한 이 LG전자의 향후 이 비전을 보게 된다면 사실 기존의 가전 사업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배터리 사업에서 이제 앞으로 이 자율주행 혹은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이런 주변 기기들, 뭐 카메라 모듈 혹은 이런 뭐 주변 기기, 뭐 음향 장치, 뭐 스피커 등등 이런 다양한 주변 기기 사업으로 진출을 해서 전장 산업 쪽에 최종 이런 상단이 완료가 될 것이다. 이런 뭐 사업 모델을 완성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LG전자가 지속적으로 표출을 했는데 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그런 실마리가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지금 신성장 동력을 지금 전장산업으로 마련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의 가시화되게 나타나면서 좀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LG 지금 뭐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죠. 뭐 IAA 미래 모빌리티 기술, 네. 뭐 차량 모빌리티 기술, 뭐 이런 컨퍼런스에서도 이 LG전자의 이 향후 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전장 산업에 대한 이런 비전들은 계속적으로 발표를 해왔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LG전자가 정말 실적을 전장 산업 쪽으로 가시화된 성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LG전자라는 기업에 이 LG그룹주들의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 속에서 뭐 전일 이런 상승 흐름을 LG전자가 적극적으로 이뤄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뭐 효자 사업으로 자리매긴 이 전장 산업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더욱 커질 전망이고, 뭐 전장 산업은 올해 연말 100조 원 정도의 이런 수주 잔고와 안정적인 이런 이 기업들 간의 이런 고객사들 간의 이런 통로망을 통해서 이런 유통망을 통해서 앞으로 또한 성장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뭐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LG전자가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처들이라든지 고객사들의 창구는 지속적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런 뭐 헝가리에서 또 다시 나온 내용이죠. 뭐 LG 마그나의 네 번째 생산 기지를 좀 구축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상당히 이렇게 주목해봐야 될 내용인데 이 고객사들의 전기차 전환 수요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거점별로도 이런 LG 마그나 공장이 가동률이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좀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내용이다. 네. 이런 포인트 내에서 LG전자의 전장 산업이 연간 매출이 10조 원을 이렇게 돌파를 했다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 뭐 아무래도 이 LG전자라는 기업 자체의 색깔을 다시 한번 이런 전장 산업 쪽으로 바뀌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현대차 같은 최근에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뭐 이런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산업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LG전자에 대한 내용들도 동반해서 이런 강세 분위기를 좀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 LG전자 충분히 턴 어라운드의 기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LG전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었던 LG전자가 오늘 전문가님 준비해주신 첫 번째 밀키트 종목입니다. 자, 가전과 전장산업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백색 가전 하면은 저희가 또 LG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 수요층이 탄탄한 가전 부문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장사업 쪽에서 LG전자가 좀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턴어라운드 구간 앞으로 더욱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대형주들 뭐 다들 좋은 종목인 거는 아실 텐데 그 들어가고 또 목표가까지 잘 올라갈 수 있을지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좀 강한 상승 나온 만큼 더욱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LG전자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 개장 이후에 전문가님께서 다코스 기법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종목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뭐 이 종목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종목이고 저희가 전문가님이 한 번 좀 이미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도 오늘 좀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고 가져오셨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사실 오늘 지금 3분기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어요. 네. 우선은 뭐 전망치는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어제 보도 나온 부분 보면 정부에서 이제 좀 그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해서 좀 무기한 규제를 유예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네. HBM4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 자세한 얘기 전문가님이 다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시간 장 시작까지 대략적으로 한 4분 한 20초 가량 남겨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 적어도 이 시장에 오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 맞춰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방금 전 이 발표된 내용으로는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좀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전일도 사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바닥권을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을 좀 연출할 수가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미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죠. 네. 저 또한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포인트에 있어서 현재 시장의 오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이 장 초반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새롭게 이렇게 따끈하게 떠오를 종목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선별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 이런 포인트들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우선 파운드리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 삼성전자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 3나노 빅칩 따냈다.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제품들을 이렇게 디자인하우스 솔루싱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드디어 3나노 이런 칩에 대한 위탁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 하게 예정이 되어 있다. 네. 이런 부분들로 한번 이렇게 시장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는 않았고 지금 3나노 빅칩을 지금 뭐 따냈다. 삼성전자의 이 3나노 이런 파운드리 제품들에 대해서는 첫 생산 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유일무이하고 굉장히 신선한 이렇게 재료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좀 이 다양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재료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3분기 뭐 흑자 전환 얘기도 그렇고 이 3나노 이제 최초로 수주를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는 좀 탄탄대로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크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IT, 이 휴대폰 사업이죠. 네. 그리고 DS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도 이런 파운드리와 메모리 쪽, 우리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에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산업주기 이론상으로 봤을 때 이 IT 기업 같은 경우에 IT 산업 같은 경우 이 산업이 어느 정도 고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사업은 우리가 초기 우리 뭐 삼성전자 1세대 모델, 2세대 모델,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이 시장이 점점 과열화되고 시장이 점점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한 교체 수명이 감소를 하면서 맞아요. 이 상당히 이제 뭐 핸드폰을 과거에 1, 2년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3, 4년 간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신제품들은 사실 예전에는 신모델이 나오면 변화가 좀 크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뚜렷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과거 삼성전자 제품들만 보더라도 뭐 홍채 인식을 탑재를 했다라든지
혹은 삼성페이를 탑재했다라든지 네. 뭐 이런 다양한 사업부들의 어찌 보면 이런 제품들의 변화가 이렇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기존 이미 산업들 봤을 때 기존 모델들을 봤을 때 정말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요즘 나온 핸드폰들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산업의 고도화된 영역이라고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산업이 그만큼 고도화됐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때 이런 파운드리 사업이라든지 메모리 산업이라든지 네. 실질적인 이런 영업이익과 매출을 많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부들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네. 즉 삼성전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운드리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오.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는 게 그런 내용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실적 발표 이미 뭐 어느 정도 잠정 실적은 발표가 됐죠. 자, 3분기 조단위 이익 회복 보여준다. 자, 우리가 메모리 산업이 상반기에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윤수리 멘토는 하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나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 1분기, 2분기 이런 겨울을 지나 날씨는 여름이지만 겨울을 지나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리 산업이 상당히 이렇게 디램 현물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요는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1분기, 2분기 이런 뭐 메모리 산업에서도 서버용 혹은 뭐 지금 뭐 스마트폰 쪽 관련된 이런 서버용 관련 뭐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이런 디램에 대한 수요는 뭐 상당히 이렇게 저하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다시 3분기를 기점으로 그리고 올해 하반기 디램 현물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기대가 되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DDR5 차세대 DDR5에 대한 이런 제품들도 라인업을 공개를 하면서 또 한번 HBM 관련된 이런 수주에 대한 내용들도 엔비디아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시장에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BM4 현재는 뭐 3에 대한 내용들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네. 내용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이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4에 대한 내용들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HBM3E 차세대 HBM4에 대한 이 기존 뭐 샘플 모델들을 이렇게 공급사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 샘플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에 우리는 HBM 관련된 모멘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엔비디아의 협업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지금 HBM4에 대해서는 이 삼성전자의 이런 몰딩에 대한 이런 기술력들이 이렇게 집중을 가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에 있어서 앞으로 더 고도화된 HBM4를 좀 더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쟁력 측면에서는 앞으로 고객사들이 상당한 니즈를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삼성전자의 HBM으로도 이런 판도는 넘어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런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이 삼성전자의 턴 어라운드의 기점이 될 수가 있다. 적어도 이 장 시작 이후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뭐 시장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아서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윤수리 멘토가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집중을 해보면서 이런 뭐 서플라이 체인, 이런 뭐 밸류 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오늘 아침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다시 한번 좀 우리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 주도주가 될 수 있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 삼성전자 최근에 또다시 6만 전자까지 내려오면서 지수와 함께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자세한 가격 전략 또 앞으로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차트상 설명과 함께 삼성전자 가격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10월 11일 수요일 아침 현재 시간 9시 3분 30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한 1.6%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41포인트까지 회복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7포인트 선까지 올라와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넘어가서 거래
거래소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330억 정도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244억 원, 기관은 1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물량을 좀 던지고 있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 200억 정도의 사자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의 주도 테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승률 높은 테마 한번 살펴보시면은 AI 챗봇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장 24%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8%대, 마음 AI와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각각 6%와 4%대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진바이오텍이 16% 넘는 급등으로 오늘 장 시작하면서 현재 주가는 4,5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살펴보시면요. 어제 시장에서 정유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간방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흥구석유는 여전히 8%대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작 상장됐었던 보안 관련주 한싹은 오늘 장에서도 11%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7% 강세로 오늘 장 시작하면서 68,2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개별 종목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밀키트 종목들, 자, 힘든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대장주들의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우리 시장 오랜만에 좀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종목들 힘든 시장을 하드 캐리해줄 주도주들 자세한 가격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LG전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그래도 어제 종가 부근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7% 정도 내리면서 10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초 이후에 올라갔다가 다시 좀 10만 원대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기에 좋은 위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자세한 전략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LG전자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우리가 굉장히 좀 식상하고 재미없는 종목이죠.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종목들, 그리고 이런 핵심적인 시장의 상위 종목들, 그리고 이런 산업을 주도하는 종목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중요성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LG전자에 대한 이 현재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이 강한 장대 양봉이 전일 발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약세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뚜렷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들이 들어왔다는 건 이미 LG전자의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물량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미 이 구간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지금 더 나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포인트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정량적인 종목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도 현재 시장에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바닥권에서 물량들이 들어온 이 현재 반등기점을 만들어낸 구간이 바로 이 97,000원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7,000원.
7,000원 구간. 그럼 이 97,000원 구간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97,000원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면 이 구간이 즉 LG전자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손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손절가는 97,000원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신저가까지도 갱신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실적 발표에 턴 어라운드와 그리고 이런 저점 매수를 동반한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에 우리는 LG전자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 구간에서 조금 저항이 나타나는 구간이 바로 이 108,000원 구간입니다. 108,000원 구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G전자라는 기업을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정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108,000원대 구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차익 실현에 대한 전략들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차 목표가는 108,000원 구간이 될 것이고 그럼 2차 목표가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한번 바라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115,000원 구간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우리가 2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추세가 이탈했던 이전 저점 구간 대비 이 구간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115,000원대 구간은 상당히 중요하게 돌파를 하는지를 우리는 LG전자에 대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LG전자 식상하고 재미없는 만큼 이 LG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턴 어라운드의 기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LG전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좀 안정적인 대형주 저희가 지금 담아보기에 너무나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97,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시고요. 이전 저항점이었던 108,000원 목표 넘어선다면 115,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삼성전자까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삼성전자 너무나 우리의 국민주고 저희 좀 음식으로 비유하면 쌀밥 같은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 68,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와 있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목표가를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상당히 목표가를 더 높게 올려도 무방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삼성전자의 사실 국민주다 보니까 우리가 뭐 목표가를 함부로 칭하고 어찌 보면 함부로 이렇게 네.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차트상 가격 대응 전략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전에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저항이 나타났던 72,500원 구간, 72,900원 구간이죠. 예, 72,900원 구간에서 한번 저항이 나타났던 구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당시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 DDR5에 대한 니즈를 강력하게 표출하면서 상승 흐름을 시도를 했으나 뭐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그 뒷받침을 이끌어내지 못했죠. 이런 저항이 조금 나타났던 구간에 이런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약세 흐름을 동반한 구간 속에서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전일을 기점으로 이런 바닥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 바닥권이라는 구간에 66,700원 구간 내에서 이렇게 캔들이 안착을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을 좀 이끌어냈던 구간이 바로 이 66,700원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현재 저점 매수로 삼성전자를 좀 반응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의 이 바닥권 구간에서 지금 현재 뭐 갭상승이 나타났죠. 갭상승이 발현된 이유 그리고 이 갭이 뜬 이유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이 바닥권에서 이 물량들을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일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자연스럽게 전일 시장이 좀 밀려났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매수 주체들이 주로 뭐 자연스럽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큰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국내 증시에도 강한 자금들이 좀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몰려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 이전 고점 구간인 72,900원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72,900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뭐 다크호스 상단선 구간이 현재 77,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77,000원, 78,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8만전자 그리고 뭐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들이 더
긍정적으로 돌려올수록 우리는 뭐 8만 원 이상, 9만 원 구간까지도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뭐 네. 현재 시점에 삼성전자의 기세가 상당히 좋다. 이는즉 뭐 TSMC에 대해서 뭐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설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삼성전자는 개선이 되고 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삼성전자의 이런 신호탄이 들려올수록 우리는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국민이 응원하고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2.5% 정도 강세 보여주면서 68,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좀 단기적으로 72,900원 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목표가보다는 앞으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이 그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을 계기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방송 마무리하기까지 한 5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전문가님과 이 종목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종료 전에 지금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메시지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는 번호 샵 3989 문자 메시지 내용 밀키트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남은 시간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한번 분석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시장 우선은 출발 너무 좋은데 어떤 부분들 좀 집중을 해서 보면서 투자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장 초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이슈화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뭐 조회 종목 순위 그리고 뭐 종목들의 주요 이렇게 매수세가 몰려나는 이런 개별 테마성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네. 뭐 현재 구간을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뭐 흥규석유와 같은 이런 유가 상승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를 상단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런 뭐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지 않은 측면에서 이런 유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구간에선 좀 가시화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구간이 바로 이 8,900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8,900원 구간을 지금 현재 돌파하는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개별 테마성으로 전일 뭐 상승 흐름이 이끌어냈던 이런 유가 상승 관련된 종목들 혹은 방산주들이 단기적으로 강세 흐름을 좀 이끌어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흥구석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몰려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고점을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한 캔들이 나타났다라는 건 뭐 금일 상승이 더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이전 고점 구간을 지지를 하고 캔들이 안착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흥구석유의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보다는 오늘 어떤 형태로 이 흥구석유에 대한 매수세가 마감이 되고 그리고 이런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전환 기점으로 좀 이끌어낼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유가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흥구석유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실시간 종목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렌시스입니다. 자, 이렌시스도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상당히 좀 핫한 이런 네.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핫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건 전일 이야기를 드렸던 뭐 AI 그리고 로봇 관련 컨퍼런스가 지금 돌아오는 1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 솔트웨어 그리고 이런 각종 로봇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으로 이끌어내주고 있는 배경들은 이런 모멘텀에 좀 동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진행되는 내용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치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런 뭐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을 이끌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말해 뭐입니까? 삼성전자 여전히 좀 긍정적인 반도체 관련 이런 모멘텀과 매수세를 동반을 하고 있다.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뭐 방산주도 동일하게 원리는 흥구석유와 동일하게 전쟁에 대한 이슈들을 반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대한 부분들은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런 형태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로봇주 그리고 정유주와 방산주의 흐름까지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힘든 시장 이끌어갈 주도주라고 특집 제목을 정해 주셨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제 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LG전자 그리고 오늘 시장 개장 전 3분기 실적 역시나 컨센서스 상회하는 좋은 결과로 인해서 강세로 시작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담아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전문가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